흑사병, 패스트, 지금 코로나를 가리켜 21세기의 패스트라고 하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뭐 이제 더 길게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옛날 중세 때 한 600년 전 뭐 이제 패스트라는 게 계속 있어 왔는데 1346년부터 1350년까지 약 5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 뭐 어떤 뭐 사람들은 반 이상을 앗아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게 왜, 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걸렸고 이것 때문에 이제 죽어나가는데 뭐 약 뭐 이런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몰라서 그냥 신이 내린 그냥 우리에게 신이 내린 벌이다. 뭐 토성 우리도 2000년이 될 때 무슨 뭐 밀레니엄 될 때 2000년 될 때 무슨 컴퓨터 바이러스 먹을 것이고 뭐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당시에는 토성과 목성이 겹치면서 일어나는 뭐 결과다. 뭐 하여튼 뭐 이상한 가설들을 많이 내세웠으니까 뭔가가 없으니까 그냥 요구는 하고 그러니까 그냥 말을 그냥 막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몽고라고 있죠, 몽고. 지금 유럽에 보면 지금은 뭐 가장 강대국의 조건이 뭐 지금 전 세계 11개국, 뭐 12나라밖에 안 가지고 있다는 핵이죠. 지금은 핵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중세 때는요.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 지중해 해상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었고 유럽을 지배한다. 그때 당시에는 뭐 미국 이런 나라가 없었으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대서양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그러면서 이제 배의 돛. 그때 당시에는 배의 돛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대로만 가는 배였고, 그래서 이제 돛이 발달하게 되면서 바람이 불든 안 불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돛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콜럼버스가 이제 한 획을 긋기는 했는데 그전에는 지중해 해상권. 근데 이 지중해가 그 혹시 흑해라고 아시? 흑해? 네. 검은 바다라고 하는 흑해라고 있는데 그 흑해하고 검은 바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그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보스포러스 1대교가 있어요. 거기를 통과해서 가시면 흑해가 나오는데 그 흑해 크림반도라고 있어요. 들어나 보셨을까요? 크림반도. 크림반도에서 그 얄타 회담이라고 있었는데, 예, 그 얄타 회담이 열렸던 장소가 크림반도예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 그 지중해 해상권을 갖고 있으면서 해상 강국 첫 번째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1860년에서 1870년 사이에 이탈리아란 나라를 통일한 거고요. 그래서 이탈리아란 나라가 붙은 거고, 그 전에는 다 조그만 도시국가 있었잖아요. 베네치아 공화국, 피사 공화국, 뭐 말페사 공화국, 뭐 이런 식으로 나폴리 왕국, 이런 식으로 조그만 도시였었잖아요. 내가 답을 말했는데. 영국. 아유, 내가 답을 말했다니까. 나폴리. 베니스라고 했잖아. 베네치아, 영어로 베니스고요. 이탈리아로 베네치아라고 하는데, 베니스가 지중해 해상권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두 번째 나라도 어디라고 얘기했는데. 피렌체. 피렌체는 바닷가가 아니고 내륙이잖아요. 두 번째는요, 이탈리아에 보면 제노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제노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위, 3위를 놓고 서로 다 싸운 나라가 있는데, 하나가 혹시 요즘에 많이 가는 발칸반도에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크로아티아 저 남단에 가시면 드브르브니크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못 들어보셨어요? 크로아티아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못 들어보셨어요? 드브르브니크를? 못 들어봤어요? 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드브르브니크 떡갈나무란 뜻이에요. 그 드브르브니크라고 하는 항구 도시하고요, 제노아하고 지중해 해상 강국 2위를 놓고 서로 다 싸웠어요. 근데 지도를 놓고 보시면 베니스, 제노아, 드브르브니크고요. 지중해를 쭉 가면 이제 흑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흑해 크림반도에 가시면 테오도시아라는 성이 있어요. 테오도시아 성은요, 이 인도나 뭐 중국이나 이 아시아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갖고요, 유럽으로 전파해주는, 전해주는 말하자면 무역 상인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무역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면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흑해를 가갖고 흑해는 원래 옛날에는 호수였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지중해하고 이렇게 만나서 그래서 이 지중해 바닷물보다는 흑해물은 덜 짜요. 그래서 여기를 담수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 테오도시아 성에 첫 번째로 들어가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당연히 베니스 사람들이에요. 베니스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아시아에서 가져온 뭐 낙이든 당나귀든 뭐 낙타든 뭐 말이든 뭐 여기다 물건을 가져온 것을 그래서 무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사되면은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 안에 아무나 들어가서 무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1, 2, 4, 1242년도에 몽고가 유럽을 쳐들어와요. 그 얘기는 아시죠? 네. 그냥 안다 해요, 그냥. 안다 해. 몽고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다가 몽고가 어딘지는 아시죠? 네. 몽고가 와요. 오다가 이 흑해 크림반도까지 왔어요. 왔는데 여기 베니스 사람들이 무역하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몽고군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동료들이 하룻밤 지나면 갑자기 막 죽어나가는데 피부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이제 피를 토하면서 3일 이내에 죽는 거예요. 근데 마침 동료가 죽었어요. 근데 감히 우리 몽고군을 못 들어가게 해, 이 테오도시아 성 안에. 그래서 열받은 이 몽고군들이 자기 그 동료가 죽은 시체가 있는데 그 시체를 성 안에 던졌어요. 던졌는데 여기에 무역하러 온 베니스 상인들이 보니까 며칠 지났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나이에 같이 배를 타고 무역을 하러 온 동료가 베니스의 동료들이 여기서 피를 토하고 검은 반점이 생기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해갖고요. 베니스의 상인들이 배를 타고 성을 탈출을 했어요. 옛날에 배는 도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까지 못 갔다 했죠. 그래서 흑해에서 지중해로 오는데 지금의 크로아티아 남단에 있는 드브르브니크라고 하는 여기가 성벽이 있는데요. 여기에 잠깐 들려갖고 물도 공급받고 잠깐 쉬어가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유럽에 우리는 이제 옛날에 배우기는 뭐 베니스에 제일 먼저 뭐 흑사병이 도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베니스로 가기 전 드브르브니크라고 하는 이 성 안에 성벽에 먼저 베니스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면서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 흑사병이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베니스 지금 코로나 뭐 병균이 뭐 이렇게 뭐 그랬다고 하는 것처럼 그 병을 옮긴 사람들이 베니스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극복하는 뭐 약도 없었고 뭐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그냥 초월하는 방법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세등등했었던 이렇게 말해도 되나? 성직자. 교황님도 돌아가신 분 계시죠? 성직자니 뭐 귀족들이니 우리를 그렇게 아주 그냥 못 살게 부렸던 귀족들이니 그 위험이라는 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 운동은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해야만 근육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흑사병 앞에는 장사가 없었어요. 성직자든 뭐 귀족이든 뭐 노예든 누구나 그냥 걸리면 그냥 죽는 거니까 그냥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그렇게 우러러봤던 사람은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혹시 데카메론이라고 하죠?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 피렌체에서 10명이 피렌체 그 시내에 그 흑사병에 난무하니까 한적한 그 산속에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고요. 10명이 하루에 한 가지씩 얘기니까 10가지. 그래서 열흘 동안 10가지, 그러니까 100가지 이야기를 모아놓은 게 흑사병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뭐 이걸로 인해서 또 이제 귀족들 뭐 그다음에 성직자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게 되는 책이 이 내용이에요. 옛날에 되게 어려웠었는데 지금 쉽게 나온 게 있어요. 한번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그래서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또 이 바람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바람이 불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시체가 나왔어요. 잠만 자고 나면. 근데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을 뭐라 그래요? 게토지교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하룻밤 자고 나서 흑사병으로 인한 그 유해가 많이 나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도대체 이들은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유럽 사람들이 주식으로 하는 게 감자, 고기,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아까 우적우적 소리 내면서 먹었던 거? 빵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항상 밥을 먹는다면 유럽 사람은 감자하고 빵을 먹거든요. 그래서 서양 식사 예절에서 우리 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공동 식사를 하게 되면 밥통을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내가 덜어 먹고 뷔페 가면 이런 것처럼 유럽 서양 사람들은 가운데다가 빵 접시, 빵 바구니를 놓고 이렇게 갖다 먹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손 씻으라고 그러죠. 손이 제일 더럽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손이 제일 더러워. 근데 이 빵 바구니, 빵 접시에 있는 빵을 내 더러운 손이 묻은 손때가 묻은 걸로 가져다가 잘라요. 잘라갖고 우리 어떻게 자연스럽게 반은 내가 먹지만 반은 여기다 놓쳐. 그럼 이게 다 오염되는 거야. 그래서 온 가족이 몰살을 당했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여서는 게토지고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여행하다 보면은 가운데 빵이 있으면 빵 바구니를 뭘로 덮어놨어요? 헝겊이나 뭐 천이나 뭐 이런 걸로 쉽게 덮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왜 기침하면 비말 침으로 전파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전파가 돼요. 아니면 그냥 열어놓거나. 왜 빵 열어놓는 데 많잖아요. 식당 가면.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옛날부터 그런 음식을 확실하게 차단해준 뚜껑도 뭐 헝겊이나 천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지금 뭐 냄비 뚜껑 같은 거 있죠. 왜 그런 걸로다 확실하게 덮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가져다 먹은 빵은 이거는 남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밥 남기면 벌 받는다고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빵이 어마어마한 그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절대 남기지 않아요. 그리고 내 손때가 묻은 거냐 나만 갖다 먹는 거고 확실하게 이게 뭐 사람들의 뭐 비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침투하지 않게끔 확실한 뚜껑을 닫아놨대요. 그때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은 흑사병으로 많이 걸리지도 않았고 그렇게 많이 죽어 나오는 시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럽 사람들과 차이인데요. 뭐 이런 걸로 인해서도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또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 식사 예절에서 빵을 그렇게 마구마구 우리는 어떻게 막 이렇게 골라. 내 손대 골라. 그래놓고 결국 처음에 집은 거 가져다가 반 잘라서 다시 놔. 그 다음에 또 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도 보면 빵이 겉에는 딱딱한데 안에는 부드럽죠. 딱딱한 거 안 먹는다고 안에 부드러운 것만 쏙 빼먹고 딱딱한 거 이렇게 해놓는 것도 되게 큰 실례. 우리를 치면 뭐예요? 밥을 가운데만 파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사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양 식사할 때는 그런 걸 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 에렉티온 신전에 보면은요 6명의 여인들이요 이렇게 평생 뭔가를 이고 있는 이런 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그 혹시 영화 300 보셨어요? 영화 300? 영화 300 보면 아테네 동맹 뭐 아테네 동맹했던 도시 국가들하고요 그 페르시아하고 싸우는 거예요. 페르시아와의 전쟁인데요. 이게 바로 기원전 480년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페르시아 군대가 약 100만이 쳐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여기 아테네는 그거의 10분의 1, 10%, 10만 밖에 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아테네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해갖고요. 저기 펠로폰네소스 반도 스파르타 옆에 보면 카리아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아테네가 질 것 같으니까 페르시아한테 정보도 주고 노역도 제공하고 이쪽으로 붙어요. 페르시아 편으로 붙어요. 그런데 이 싸움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저 그리스의 살라미스? 살라미스 해전이고 어쨌든 그렇게 싸움을 하게 됐는데요. 이 아테네에 유명한 정치가가 있어요. 데미스토클러스라고 하는 데미스토클러스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 전쟁을 그 10배가 넘는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게 돼요. 물리치고 나서 그 배신했던 국가들을 쳐들어갔고요. 남자들은 다 사륙전을 벌여요. 그리고 여자들은 어린아이 여자들은 데려다가 노예로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 카리아 지방의 여인들이에요. 그 에렉티온 신전의 6명의 여인들이 카리아 지방의 여인인데요. 이 카리아 지방의 여인들을 왜 거기다 그렇게 해놨느냐. 동맹국을 배신할 경우에 이런 벌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이 후세에 알리기 위해서 그 6명의 여인들이 그렇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평생 벌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5개는 그 아래 보면은 아크로폴리스 아래 보면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 오리지널이 5개가 있고요. 거기 있는 건 다 가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영국 대형박물관에 가 있어요. 그건 아시죠? 영국에 옛날에 엘긴 백작이 와서 가져갔잖아요. 누가 가져갔다고? 엘긴경.
엘긴이 누구야? 엘긴? 엘긴이 누구냐? 엘긴이라고 하는 백작이 있어요, 영국에. 엘긴경이 와서 이거저거 많이 이제 가져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서 반환을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5개는 그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 오리지널이 있고 거기 있는 건 다 가품이 똑같은 가품입니다.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아테나의 도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테네가 됐어요.